오늘은 급등하는 종목들의 아주 단순한 패턴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가더라도 눌러주고 다시 간다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1차 상승, 1차 하락, 2차 상승의 과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흥구석유입니다. 앞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은 예외 없이 이 패턴을 그리며 상승을 합니다. 제가 이 패턴을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가더라도 눌러주고 다시 간다. N자형 파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면 개미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때 반드시 최소한 한 번의 눌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다시 급등을 시키는 패턴입니다. 모두들 익히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타점을 잡을 때 이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차트에서 이 패턴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를 고찰하므로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 정확한 매수 타점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똑같은 패턴이 다시 나옵니다. 또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눌러주고 다시 간다. 그럼 지금 오늘 시점에서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눌러주고의 구간입니다.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나온 종목의 눌러주고의 구간에서 다시 간다의 초입을 잡는 것이 눌림목 매매입니다. 바닥에서 최초 상승 타점 잡기 기법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온 종목의 눌림에서 반등 잡기는 비교적 수월합니다. 이제 제가 반디와 공중 부양선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첫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전에서 만나게 되는 차트는 바로 이 차트입니다. 1차 상승 이후에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바닥권까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30분봉상에서 최저 거래량 기법을 이용하여 타점을 잡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일봉상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입니다. 혹은 가격 캔들에서 도지 캔들입니다. 이 차트에서는 마지막에 거래량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것이 보입니다. 아직 거래량 양봉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점이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여기가 타점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거래량은 미세하지만 이전 캔들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격 캔들은 양봉이 떴습니다. 거래량은 줄었다. 팔고 나갈 사람은 다 나갔다. 이제 살 사람만 남았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데도 가격이 가볍게 올라간 것입니다. 이런 타점을 잡아낼 줄 알아야 최저 거래량 기법을 마스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불개미 군단 중에 이 최저 거래량 기법 초고수가 등장할 것입니다.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슈퍼개미가 될 것입니다. 단 1년 동안 단주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1000번의 담금질과 10,000번의 수련 후에 고수가 탄생한다는 무림계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 기법으로 무림을 평정할 수 있는 초고수가 나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루빨리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여유롭게 사는 것이 꿈인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뉴스 매매 귀신, 낙주 매매 귀신, 눌림 매매 귀신들이 하루빨리 나와 제가 편하게 살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주식학교 설립과 동학개미운동도 이분들이 이끌어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뒤에서 전체적인 윤곽만 그리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고대해봅니다. 다시 큰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반등 구간도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타점을 잡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차트 끝부분까지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타점을 잡은 부분을 파란 선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타점에서 진입해서 큰 상승분을 먹고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눌림 후에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골파기가 나왔네요. 반디도 등장합니다.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입니다. 가격 캔들에서도 도지형 내지 일자형 캔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역시 타점을 잘 잡아 수익 실현하고 빠졌습니다.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오늘까지 음봉이 출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상황을 보고 타점이 나왔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형과 큰 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러오겠습니다. 둘째 형은 무너졌지만 큰 형이 버티고 있네요. 거래량 캔들에서 아직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이 뜨질 않았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이 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루 이틀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사실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 번 살짝 반등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매도 물량이 다 소화되지 못해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한 것입니다. 최저 거래량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팔 사람은 다 팔고 나갔다. 입니다. 이제 팔 사람이 없다입니다. 매도세가 멈춘 자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방은 닫혀 있고 상방이 열려 있는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딱 1년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산돌입니다. 다양한 언어의 다양한 문자 폰트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 외 AI 관련 사업에도 진출하여 사업성이 뛰어난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상장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작년 10월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최초 타점은 그냥 눈에 보이네요.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 자리입니다. 볼벤이 바닥에 살짝 안 닿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후 횡보를 이어갑니다. 횡보 후 거래량이 급등하는 지점에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삼형제가 완전 모였습니다. 삼형제가 똘똘 뭉쳐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렴 후에 폭발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나오면 집문서, 땅문서 다 세려 박아야 합니다. 하하, 농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후 여지없이 주가는 파도를 그리며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보이시나요? 가더라도 눌러주고 다시 간다. 강력한 이슈가 동반되면 눌림이 안 나오고 바로 쭉쭉 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스파이더 패턴도 있습니다. 큰 눌림 없이 야금야금 치고 가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90% 이상이 첫 상승 이후 이렇게 눌림이 나옵니다. 1차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가장 수익성이 많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아, 멜로디가 생각날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가더라도 눌러주고 다시 간다. 음악에 소질이 있는 분이 이 가사에 멜로디를 붙여주면 좋겠네요. 아, 멜로디가 생각날 듯 안 나네요. 너무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 더 설명할 것도 없지만 다시 각인하는 차원에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가더라도 눌러주고 다시 간다. 반등하는 자리가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하락세 끝에서 나온 도지 캔들이 바로 보이네요. 반디도 하나 떴네요. 확인 사살 차원에서 거래량 지표를 극단적으로 키워보겠습니다. 최저 거래량이 보입니다. 여기네요. 다시 차트를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타점을 잘 잡아 수익 실현하고 빠졌습니다. 이제 다음 눌림에서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눈에 보이네요. 도지 캔들. 여기입니다. 거래량도 최저 거래량 맞네요. 이런 자리도 머리를 잘 쓰면 조건 검색식에서 잡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연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하루에 뇌세포가 10만 개씩 죽는다고 합니다. 이제 저도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게 느껴집니다. 정말 예전 같지 않은 것을 실감합니다. 죄송합니다. 괜한 신세 타령을 했네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탄 메탈입니다. 똘똘이를 소환해 뉴스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오늘 오전 9시 29분 기준 서현은 전 거래일 대비 2,180원 23.47% 오른 11,47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룹주인 서현탄메탈과 서현이와도 각각 15.22%, 7.52%씩 상승 중이다. 모빌리티 기업이자 지주사인 서현은 전날 장 마감 후 작년 실적을 공시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5.7% 늘어난 2,560억 원,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93.9% 급증한 1,923억 원을 기록했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급등 발표로 인해 장 초반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계열사인 자동차 부품 기업 서현이와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139.9% 증가한 1,451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7.3% 늘어난 1,9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내외장재 제조업체 서현탄메탈의 경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47.5%, 171.6% 급증한 69억 원을 기록했다. 서현 관계자는 환유료가 및 생산 물량이 증가해 영업이익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이익,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오늘은 초전도체 관련주 및 자동차 부품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초전도체의 경우 계속 사회적 이슈 및 논란이 되는 섹터입니다. 제가 한번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실 현 시점에서 반도체 섹터보다 자동차 섹터가 더 효자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늘 미래의 기대감이 선 반영되는 곳입니다.
자동차도 무조건 AI와 관련된 자율주행 부분이 엮여야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가더라도 눌러주고 다시 간다. 제가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가더라도 눌러주고 다시 간다. 상승 추세가 나오면 이것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염두에 두고 어설픈 자리가 아니라 확실하게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차트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최초 타점 자리는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골파기 지점에서 잡아도 되고 보수적으로 본다면 볼벤이 바닥에 붙었을 때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중간 부분에서도 두 번의 눌림이 나옵니다. 저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런 자리에서 낙주매매 기법으로 추가 매수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후 잘 올라가던 주가가 고점에서 횡보하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횡보 구간에는 확실하게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런 자리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전고 라인을 확실한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지 못했습니다. 매물대에 딱 걸려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가더라도 눌러주고 다시 간다를 기억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락세에서도 섣부르게 반등을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하락 추세 끝에 음봉으로 뜬 도지 캔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저게 반등 신호입니다.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가가 살짝 반등했다가 치고 올라가지 않고 횡보를 이어갑니다. 횡보 기간에는 최저 거래량 기법이 먹히질 않습니다. 최저 거래량 기법은 하락 추세 끝에 반등의 자리를 찾을 때 유용합니다. 횡보 기간은 박스권 공략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거래량이 급등하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혹은 두 번째, 세 번째 보조지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조지표에서 파란 선이 기준선인 검은 선을 돌파하는 시점, 세 번째 보조지표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거나 검은 선이 상방으로 꺾인 시점이 추세 전환 신호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거래량 급증입니다. 여기서 반디들도 한 몫을 합니다. 반디들이 타점이 가까워왔음을 신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디들이 계속 출현한다는 것은 과매도 구간이 이어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매도세가 약해지고 매수세가 강해질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라면 거래량이 급증하는 지점 바로 한 타임 전에 타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거래량의 변화가 거의 없는 가운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급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이 없는데 가격이 올라갔다.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가서 팔 사람이 없기에 소수의 매수세만으로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형성된 긴 윗꼬리 음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30분 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 주포의 농간입니다.
이 새끼도 급등 후 급락이라는 핸들링 수법을 애용하는 놈입니다. 개미들이 따라붙으면 바로 자전거래로 의도적으로 개미들을 떨구고 다시 타이밍을 잡아 급등시키는 수법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대 낙폭을 주요 타점으로 애용하는 낙주 매매 귀신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단주로 낙주 매매를 연습하기 딱 좋은 종목입니다.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번 더 상기해 보겠습니다. 가더라도 눌러주고 다시 간다. 가장 중요한 타점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즉, 이 부분입니다. 이 타점에서 정확히 진입을 하면 이후 주포새끼가 어떤 개지랄을 떨더라도 이미 수익 구간에 진입을 했기에 느긋하게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손자병법이란 병법서를 대략 30번쯤 읽었습니다. 손자병법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23전 23패라는 전쟁사에서 유일하게 불패의 신화를 남긴 대전략가였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무공이야말로 전략 전술의 대가였습니다. 절대 지는 싸움은 애초에 하질 않았습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운 것입니다. 지형지물부터 시작해서 사전에 모든 정황을 다 파악해놓고 오로지 이길 수 있는 확신이 들었을 때만 전투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주식에서도 통용이 됩니다. 가더라도 눌러주고 다시 간다를 미리 파악해두고 정확히 저점에서 타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까부는 주포의 농간을 여유있게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차트에서 대세점을 파악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더라도 눌러주고 다시 간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렌시스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전체적인 흐름이 가더라도 눌러주고 다시 간다.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차트를 볼 때 이것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이 어떤 구간에 들어와 있는지 대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초 상승 시점부터 차근차근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화살표 그림을 지워놓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초 타점에서 잘 진입을 했습니다. 이후 상황도 같은 원리입니다. 큰 파동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파동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가더라도 눌러주고 다시 간다. 눌러주고 구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반디가 하나 떴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이 보이시나요?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이후 매도 타점을 잘 잡아야 합니다. 급상승에서는 검은 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라면 바로 수익 실현하고 빠져야 합니다. 게다가 하늘색 엠벨선과도 이격이 엄청 벌어진 상태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다시 눌림이 나옵니다. 반등하는 자리에서 정확히 3차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어디가 될까요? 가격 캔들에서는 도지 캔들, 거래량에서는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 두 개의 타점 중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4차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입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최고점에서 주가가 밑으로 줄줄 흐르기 시작합니다. 둘째 형과 큰 형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이런 큰 형마저도 무너졌네요. 이후 장기간 주가는 횡보를 이어갑니다. 장기 횡보 기간에는 최저 거래량 기법이 안 먹힌다고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기간은 또 상황이 다르지만 일단 장기 횡보 기간에서는 최저 거래량이 의미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장기 횡보 기간에서는 확실하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지점이 반등 시점이 됩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힘차게 뚫어주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힌트가 있습니다. 반디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다가 더 이상 반디들이 출현하지 않으면서 미세하지만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전조현상입니다. 슈팅 이후 고점에서 주가가 횡보를 이어갑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하늘색 선과 이격이 이미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에 매도 타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디테일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반등할 때 발생한 거래량의 거의 3배 이상 거래량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게 다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이런 현상이 보이면 조심스럽게 끌고 가보는 겁니다. 바로 다음에도 상당한 거래량이 보이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수익 실현하고 나갈 사람은 나간 것이지만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와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원칙대로 하면 되고 중고수분들은 이런 디테일을 감안하여 더 끌고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왜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엄청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가서 거래량 없이, 즉 약간의 매수세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최저 거래량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실전에서 최저 거래량 기법은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를 능가하는 최저 거래량 기법의 초고수가 우리 군단 중에서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실전에서 단주로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인 후에 매수세가 승리를 해서 추가 슈팅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눌러주고 다시 간다. 구간에 들어섭니다. 이제 저점에서 반등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반디들이 떼거지로 모여있네요.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 매물이 남아있어서 주가가 약간 횡보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곧 급등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이런 지점에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차트를 큰 그림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가더라도 눌러주고 다시 간다. 이 큰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내시면 눌림목 매매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밤, 아니 벌써 아침이 되었네요. 평화로운 아침 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